안녕하세요. 면접팀장입니다. 오늘은요, 금리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너무 어렵게 말고요. 제가 오늘 메인 기사 하나 하고요. 서브 기사 두 개를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릴 건데요. 이 금리에 대한 방향성을 잘 살펴보시고, 지금이 금리 상승기구나. 이 상승기에서 우리가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취준생으로서 또 우리가 공부를 함에 있어서 어떠한 것들을 연관시켜 봐야 되는지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볼 테니까요. 여러분 반드시 집중해 주시고요. 이해가 안 되면 이 영상을 계속적으로 돌려보세요. 우리가 기사 공부를 하는 건 지금 하나지만 연관된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기사를 읽는 이 10분이요. 엄청나게 중요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요즘에 금리 상승기냐 금리 인하기냐 뭐 이 정도쯤은 우리가 다 알 거예요. 지금은 금리 상승기죠.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2022년 지금 7월 초거든요. 그런데 이 기사는 5월달 기사예요. 5월달도 금리 지금 상승기다. 그래서 각종 매스컴에서 야 그러면 금리가 이렇게 상승이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전략을 취해야 되냐 이것들에 대한 이슈가 계속적으로 나와요. 우리가 지금 취준생으로서 뭐 취업에 대한 얘기만 듣는 게 아니라 취업에 대한 게 결국 우리가 앞으로 현직자가 돼서 해야 될 일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방향성을 갖고 금리 이슈를 잘 챙겨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결국 이 기사에서 나온 건 뭐냐면 재테크를 어떻게 하세요? 이제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럼 재테크를 왜 이렇게 하세요라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되냐? 여러분들이 만약에 금융권에 취업을 할 수도 있고 금융권에 취업을 안 할 수도 있겠죠. 내가 만약 금융권에 취업을 하게 된다면 이러한 신문 기사를 읽고 지식들을 갖춰서 고객분들한테 알려드리면 좋겠죠. 내가 만약에 금융권 취업을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회사에 들어가서 이러한 재테크 전략을 활용해 보시면 훨씬 좋겠죠. 그렇게 이러한 관점으로 이 기사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결국 지금은 어떤 시기예요? 금리가 상승하고 있는 시기다. 그런데 이 기사에서는 지금 금리가 인상되고 있는 그 시기이기 때문에요. 무리해서 투자하시기보다는요. 예금과 적금도 전략을 가져가셔야 돼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온 게 2.5% 파킹 통장의 예를 들어 드린 거예요. 제 매식경을 꾸준하게 들은 분들이라면 파킹 통장이 뭔지는 알 거예요. 만약에 모르신다면 매식경 한 10개만 들어보세요. 그럼 그 중에 파킹 통장 무조건 나옵니다. 2월 연 2.5% 예금에 3천만 원을 넣어놓는데 갈아타는 게 좋을까요? 이런 이제 문의들이 있는 거예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 시중은행들의 예적금 금리도 빠르게 오르면서 은행으로 돈이 쏠리는 역머니 무브라는 말까지 나온다. 우리는 여기에서 뭘 할 수 있다? 역머니 무브 뭐야? 돈이 다시 예적금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돈이 막 돌고 있어. 예전에는 돈이 어떻게 돌았냐? 증시, 부동산으로 막 가는 거예요. 왜 그래요? 증시 오면 막 코스피 3천 넘었어. 그쵸? 동학개미 운동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그렇게 해서 돈이 다 이제 그쪽으로 갔는데 그리고 부동산도 야 부동산 투자 한 방이지 이때 몇 억 먹어야 돼 뭐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어떻게 됐어요? 불과 한 6개월 1년 사이에 제로금리에서 지금 1.75 이렇게 가파르게 인상됐단 말이에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이 기준금리에 따라서 시중은행 금리들도 어떻게 되겠어요? 더 상승했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증시도 상황대로 막 좋지도 않아, 부동산도 계속적으로 정책이 묶여.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야, 돈은 어디다 넣어야 돼? 이런 식이 때. 뭐 이렇게 고민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은행들이 예적금 금리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런 현상이 뭐다? 역머니 무브 현상. 돈이 거꾸로 돌아가고 있다. 자, 인플레이션 압박에 주식, 가상 자산에 이어 부동산까지 약세를 볼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당분간 이 같은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가 얘기한 거 그대로 갔죠. 자, 그렇다면 빨라지는 영머니 무브에서 소외당하지 않기 위해 전략은 무엇일까? 자, 여러분들도 느껴야 돼요. 내가 취준을 해서 소외당하지 않으려면 그래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그리고 우리 고객들한테도 이런 걸 알려줘야 돼. 이런 생각이에요. 여러분들이 일반 기업에 취업한다. 그러면 내가 금융권 취업 안 할 건데 이거 뭔 상관이야? 그러면 안 된다고요. 이런 걸 읽고 누구한테 적용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돈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부모님한테 엄마 이런 게 있대. 예적금 금리로 지금 이렇게 해야 된대. 이렇게 전달하는 것부터 여러분들 공부 시작이라는 거예요. 자, 기준금리의 인상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요, 늦어요? 빠른 만큼 별표, 빠른 만큼 자칫 고심 끝에 고른 예적금 상품이 불과 두세 달 만에 성이 차지 않는 저금리 상품이 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금리가 계속적으로 빠르게 오르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은행에서 2%짜리가 나왔어. 그런데 막 한 달 사이에 신한은행에서 3%, 4%짜리가 나온 거예요. 그럼 한 달 전에 했던 사람들은 뭐야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 얘기예요. 전문가들은 급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섣불리 기존 상품을 해지하기보다 만기까지 끌고 가라. 새로 가입 시에는 가급적 만기를 짧게 가져가시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왜 그래요?
야, 너 상품은 해지하는 거 아니야. 웬만큼 했으면 그냥 가. 일단은 첫 번째 그거고, 두 번째는 새로 뭔가 가입한다면 만기를 지금 2년, 3년, 5년짜리로 갖고 가는 것보다 짧게 하라고 한 거예요. 왜? 그래야지 시장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 이 돈을 빼서 또 뭐 증시로 들어갈지 부동산으로 들어갈지 다른 데로 들어갈지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좀 유연하게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만기가 긴 상품보다 지금 어떤 상품도 좋다. 짧은 상품들. 엄마 만기 혹시 모르니까 예적금 3년 하지 말고 1년만 해.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럼 여러분들이 금융권 취업을 하게 되면 뭐예요? 고객님 지금 상황에서는요 증시 부동산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요 만기를요 우리 3년짜리보다는 1년 정도 놓고요 그 다음에 상황을 보고 돈을 이렇게 한번 돌려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런 화법 이해되시겠죠? 자,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30일 신한, 하나, 농협 어쩌고저쩌고 수신 금리 인상 대열에 합류한다. 자, 금리가 인상되는 추세다 아니다? 인상 추세다. 별표. 상품과 만기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인상폭은 어쩌고저쩌고 올라간다. 그러니까 금리가 여기에는 다 올라간다는 거예요. 인상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문 기사를 한 번도 읽어보지 않았어도 상관없습니다. 이 기사를 보시고 궁금한 것들은요 남겨주세요. 자, 3주 안에 은행에 12조 원 뭉치돈이 들어왔대요. 와. 왜냐? 연이어서 기준금리가 인상이 됐다는 거죠.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사람들은 뭐다? 투자 심리가 지금 얼어붙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시중 은행들로 돈이 몰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시중 5대 은행의 정기 예금 잔액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금융권 취업을 하게 된다면 뭐예요? 우리 은행으로 돈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돈을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짜서 이 고객분한테 좀 더 유리한 그리고 비이자 수익을 증대할 수 있는 어떠한 방안은 어떠한 상품을 판매할 수 있겠는가? 그거로 생각해 보면 좋을 수 있겠죠. 예적금 금리 오름세도 올라간다. 자, 금리 다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거 핵심은요. 자, 이처럼 금리 상승세에 탄력이 붙으면서 금융 소비자들의 셈법도 복잡해졌대요. 연초에 가입한 예적금 상품들의 금리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졌다. 제가 지금 얘기했죠. 작년 11월에 가입한 것과 지금 2022년 7월에 가입한 것과 금리 차이가 많이 나요. 그렇죠? 그럼 고민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자, 은행 창구와 온라인 재테크 커뮤니티에는 지금이라도 해지하고 더 높은 데를 들어가세요라고 하는 이슈들이 많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은행 무슨 PB 팀장님께서 가입 시점을 설정한 만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6개월에서 1년짜리 상품에 가입한 지 1, 2개월 지났다면 실제 손익은 크지 않을 거다. 다만 가입한 지 1, 2주 내라면 과감히 갈아타라. 그러니까 이분이 하실 말씀 뭐예요? 야, 그거 얼마 그렇게 차이 안 나. 단 가입한 지 한 뭐 좀 시간이 한 2, 3개월, 1, 2개월 됐다며. 근데 1, 2개월 됐잖아. 그러면 혹시 모르니까 해지해도 돼. 그건 별로 페널티가 없어. 이런 거예요. 왜? 금리가 계속적으로 인상되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자, 그런데 또 다른 금융센터 부지점장님 뭐라고 했어요? 중도 해지 시 적용되는 이자를 확인하세요. 이제 그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방망이를 짧게 잡고 지금은 현금 비중을 늘릴 때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면서 좋은 게 뭐냐면 여러분 취업에만 매몰되지 말라고요. 여러분 지금 취업 공부 우리가 왜 합니까? 취업 왜 합니까? 돈 벌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예요. 그럼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행동은 내가 월급을 받았을 때 그거를 지키는 것부터 시작된다고요. 그 방법들을 저희 매식경에서 함께 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 영상이 매식경 유튜브 영상으로 나갈 수도 있고 교육 영상으로 제공될 수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시면 좋아요. 자, 그러면 오늘 지금까지 나온 사항을 정리해 봤을 때 지금 금리 상승기라고 했죠. 그러면 지금까지 이 기사에서는 금리 상승기이기 때문에 예적금에 대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제가 분명히 매식경에서 금리 상승기 때 이러한 투자법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도 고객님들한테 알려드릴 수 있어요. 이러한 것도 여러분들이 취업을 하면 활용해보세요 라고 한 게 있어요. 요 영상을 한번 꼭 보세요. 같이 병행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파급력이 있습니다. 금리 상승기 때 예적금에 대해서 금리 상승기 때 예적금만 한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제가 아까 올려드린 그 영상을 보시면서 이러한 투자법도 있구나. 이것들에 대해서 같이 여러분들 준비를 하시면 면접 때도 그렇고요. 여러분들이 취업을 해서도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결국 지금 무슨 말을 하냐? 파킹 통장을 잘 활용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파킹 통장 마케팅이 굉장히 활발하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전문가들은 어쩌고저쩌고 막 나왔어. 그러니까 만기가 짧을수록 유리할 수 있다면서 여유가 있다면 조금씩 무슨 비중을 늘린다? 현금 비중을 늘린다. 현금 비중을 늘려두면 자산 가격 급락 시에 바로 대처할 수 있다. 그러니까 현금을 많이 갖고 있으면 만약에 상황을 딱 보고 자산 가격이 급락됐어. 그럼 바로 우리가 뭔가 액션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조 부점장님은 은행별로 고액 자산가나 신규 고객에게 우대하는 등 서로 다른 특징이 있으니 잘 파악해라. 너무 형식적인 얘기고요.
자, 쭉 나오면 제2금융권도 지금 금리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인상된다는 거예요. 자, 예적금 금리가 오르자 무슨 금리가 오르고 있다고요? 파킹 통장. 자, 파킹 통장에 대해서 모르시겠으면 요 영상을 또 보세요. 그러니까 연계해서 우리가 묶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저랑 하나의 이슈로 공부했지만 금리에 대한 이슈를 지금 한 벌써 두 개를 더 공부하고 세 개째거든요. 이렇게 연계된 공부를 타고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어떠한 내용이 오르면 사전을 찾아서 거기에 그 설명을 쓰듯이요. 똑같이 경제신문도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요.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오래 읽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밀도 있게 내가 공부를 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고요. 얼마나 내가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내가 생각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공부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뭐다? 파킹 통장도 떠오르고 있다. 여러분, 이해되셨나요? 오늘 이 기사를 보시고요. 여러분들한테 반드시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금리 상승기다. 그럼 이 금리 상승기에서 어떠한 재테크적 측면으로 우리가 고객분들한테 알려드리면 좋다? 오늘 나온 얘기는 파킹 통장. 자, 그러면 이쯤 돼서 이게 궁금하셔야 돼요. 뭐냐고요? 답을 못 찾으셨으면 안 돼요. 금리가 상승됐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예적금과 그 다음에 파킹 통장, 그 다음에 금 투자에 대한 방법이었죠. 수신 쪽이었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대출에도 금리가 상승이 되면 분명히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근데 이 수신 쪽과 여신 쪽은 조금 방향성이 다를 수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금리 상승기 때 대출의 전략, 그 대출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요. 요거 영상까지 보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공부한 기사는 한 가지지만 세 가지의 연관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단 10분을 투자해서요. 여러분들이 1시간 10시간의 공부를 한 효과를 낼 수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 네 가지의 기사를 연관돼서 보시면서 제 매식경 영상을 계속 순환하듯이 보세요. 그리고 이것들을 5필연 하시면 끝이 납니다. 이렇게 차곡차곡 한 달만 해보세요. 엄청나게 여러분들 실력이 상승될 거예요. 오늘 영상 도움되셨으면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여러분, 이 영상은요. 30개 이내에서 제가 마무리를 할 거예요. 한 개의 기사에서 4개 정도, 3개 정도의 연관 기사를 제가 짚어드리고요. 그것들을 여러분들은 치열하게 공부하고 실행만 하시면 됩니다. 많은 취준생들이, 많은 2030분들이 보고요. 재미있게, 즐겁게, 목적성 있는 그러한 공부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많이 전파해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